다이어트는 오늘도 실패입니다. 눈물이 나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게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샐러드만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탈다이어트를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으면서 살이 예. 마법처럼 절로 빠진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탈다이어트는 더 이상 굶거나 참지 마세요. 오늘부터 타이 다이어트를 선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네. 네, 아름다운 이지은 작가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저는 오늘 타이 다이어트를 선언했어요, 지금. 아 오늘 선언하신 네. 거예요? 아니요. 아. 지금 책을 읽으면서 선언을 한 번 더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마침표를 찍어드리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주신 이지은 작가님은요, 지금 유튜브 채널, 이지은 다이어트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세요? 아 37.7만입니다. 네. 방송 이후에는 50만 명 가겠죠? 50만 명이 뭐예요? 일단 공 하나 붙여야지. 370만 목표로. 예. 가자. 예. 네. 굉장히 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받았었어요, 친구한테. 여기 보라고? 진짜 살 빼야 되는데 도대체 어떡하지? 이러니까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이지은 다이어트라고 한번 보시라고 해서 봤죠. 열심히 막 적어서 봤어요. 했더니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채널이랑. 그래서 막 우리 멤버들한테도 막 얘기했었거든요. 모시고 싶다고. 그쵸. 근데 책을 또 내셔가지고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지은이고요. 대치동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나는 한 달에 1kg만 빼기로 했다 책을 썼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지은 다이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팬들 이름이 지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지은 작가님을 지켜주는 많은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한번 서로 지켜주고 지킴 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 적어왔거든요. 한번 네. 읽어볼게요. 오. 세상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몸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그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한 번쯤은 내가 디자인한 몸을 만들어보고 그 몸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다이어트는 오늘도 실패입니다. 눈물이 나려. 그래, 내 몸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는 내가 뭘 하겠어. 자존감까지 하락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지은 다이어트 채널은 이런 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가득 해주더라고요. 포금한 다음날 매뉴얼, 명절에 확진자 되지 않고 슬기롭게 지내는 법, 과식 단계별 케어 운동 등 우리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며 내려놓고 무너지는 시점을 콕콕 집어가며 다시 추스르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지은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서 식단이 아닌 식사를 하세요. 내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비뚤어집니다. 머리도 마음도 몸의 이야기도 다 들어주는 건강하고 즐거운 자기 관리를 해보자고요. 살을 빼고 싶다면 다이어트를 그만두라는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듯이 저는 이제부터 음식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음식만 생각이 나서 더 살이 쪘었거든요. 그녀의 조언대로 제가 좋아하는 일상과 섭식, 몸을 만들고 싶어지는 책, 나는 한 달에 1kg씩 빼기로 했다였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기네요. 특별한 잘 애정이 들었습니다. 잔뜩 들어가 있는 네. 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네. 거의 분량도 평소 2배 이상인데. 네, 다른 작가들한테 이거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은 뭐 다 다르겠죠. 편에 좋아합니다. 화시영님은요? 저희가 이제 3년 차 됐잖아요. 그동안 이제 몇 번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눌 책 선정하면서 로사님께서 다이어트 책 100권 하자고 자꾸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대부분 이제 반대를 했죠. 왜냐면은 이 몸으로 다이어트 얘기하게 되면 이게 감흥이 별로 없고 제 몸한테 이렇게 좀 죄를 짓는 느낌이 들고 막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이 책은 그냥 바로 기꺼이 했어요. 일단은 작가 이름이 이지은이라 그래서 제가 아이유를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다 아이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링크를 보내줘서 유튜브를 봤는데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거예요. 먹으면서 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꺼이 읽고 책을 읽었는데 책도 너무 재밌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다른 다이어트 책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살짝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네. 세팅하고 있을 동안에 어저께 드신 식사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아침부터 떡볶이를 드셨더라고요. 떡볶이에 와플이요. 어, 네. 제가 또 떡볶이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갑자기 팬이었는데 이제 빅팬이 됐습니다. 이지은 I love you. 예. 갑자기 떡볶이 얘기 나오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떡볶이 먹으면서 살 빼는 게 가능하다고요? 네, 음. 오늘 점심에도 떡볶이 먹자고 그래서, 네, 서로 합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드리머님은 어떻게 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책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 알겠다. 어. 근데 진짜 로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그때 좀 유튜브도 보고 이번에 책을 처음 쭉 봤는데 확실히 다른 다이어트 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게 대부분의 그 다이어트 채널이나 책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많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 책과 그 이지은의 다이어트 채널은 좀 마인드 관리, 정신 관리, 멘탈 관리 이런 쪽이 굉장히 좀 강하다 이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살 빼려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그러다가 폭식하고 요요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아,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아, 근데 좀 한편으로 좀, 아, 이건 좀 너무한데 싶은 건 어떻게 치킨을 시켜놓고 2쪽밖에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는데. 따져봅시다. 아, 왜? 왜 그래야 하는가. 3대 1로 한번. 네, 왜 콜라는 꼭 입가심으로 마지막에 조금만 먹어야 하는가. 아,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정말 이렇게만 한다면, 아, 나도 좀 빠지겠구나. 네. 이런 희망을 좀 갖게 됐습니다. 아, 네. 재밌게 잘 읽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다이어트 전문가가 되셨어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많이 뚱뚱했던 적은 없는데 살을 항상 찌고 빼고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뺐을 때도 이거를 유지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현재 내가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불안한 마음이 결국에는 많이 먹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네. 쪄버리면은 더 우울하고 외적인 모습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래서 아, 다이어트를 그냥 찌고 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하루를 행복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서 거기 안에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직접 찾고 나니까 이게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고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찾아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행복하자고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지고 싶은 건데 오히려 그거를 실패해서 내가 불안하게 행복하지 않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덕분에 많이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잘하고 있구나 하는 중입니다. 네. 이 책의 구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해 주시면 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작가님께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한번. 가만 생각해 봤는데 과거에는 제가 목차 소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게스트가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그걸 왜 내가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잘하시는 작가님께 아, 여기 진짜 여쭤보고 프리한 싶습니다. 곳이네요. 네. 갑자기 뭐 네. 상황별 이런 운동을 하면 좋다. 이렇게 좀 구성을 했는데 특히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 과식 단계별 케어법이라고 네. 많은 분들이 과식을 했을 때 과식의 좀 단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엄청 막 토할 듯이 드셨을 때는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게 해로울 수 있거든요. 네. 어쩐지. 네, 그래서 그럴 때 심리적인 케어법, 운동적인 케어법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담아놨고 보통 직장인 분들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운동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뭐 몸매 관리법도 있는데 많이 앉아 있다 보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또 앉은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케어법. 음. 그리고 요즘 또 체형 교정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운동을 그냥 따라 했을 때는 내 몸 그대로 쓰니까 살은 빠져도 교정은 안 되거든요. 네. 그거를 네. 선생님 없이 어떻게 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벽이라는 좋은 아. 이 뭐라 그러냐 이 동료죠, 동료. 해봤던 거죠. 네, 교정을 도와주는. 네. 네. 교정 선생님. 네. 벽이라는 좋은 교정 선생님으로 네. 교정을 할 수 있는 셀프 교정이나 아니면 땅콩볼로 생활의 만성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허리 음. 음. 그렇게 담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인드인데 파트 1은 정말 탈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좋을 만한 탈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고 뒤쪽에는 저는 무조건 일반식은 먹어야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주의거든요. 엄청 그렇죠. 좋아하시네요. 네. 그걸 안 먹고 어떻게 네. 다이어트 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게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샐러드만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비빔밥에서 밥이 빠지면 샐러드고요. 샐러드에서 밥 넣으면 비빔밥이거든요. 네. 근데 명쾌한 논리네. 예. 밥은 탄수화물이고 샐러드에는 보통 빵을 준단 말이에요. 탄수화물로. 근데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만 덜어도 샐러드에 작은 빵 한 조각 먹은 거랑 구성이 똑같고 칼로리도 거의 비슷해서 뭘 먹되 물론 뭐 비빔밥이 좋다, 샐러드가 좋다가 아니라 내가 먹고 만족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라.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뭐 나트륨이 나쁘다고도 오해를 많이 하셔서 비빔밥에는 고추장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샐러드에도 드레싱을 넣잖아요. 얼마나 넣느냐의 차이지. 드레싱에도 나트륨 들어가요? 네, 들어가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트륨은 적당히 챙겨 먹어줘야 다이어트에 좋고 건강에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는 샐러드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야. 야채 그냥 채소를 챙겨 먹어야 된다면 비빔밥으로 먹거나 아니면은 쌈은 다 좋아하시잖아요. 삼겹살에 야채를 2장 올려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야채 챙겨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도. 네. 예, 오늘 점심은 결정됐네요. 삼겹살에 상추쌈에다가 비빔밥 먹고. 거기에 근데 뭐라고 써주셨냐면 보쌈으로. 10번만 먹어라. 그 열쌈. 아니 근데 열쌈. 그거는 제가 왜 여기다가 일반식에 대한 가이드를 넣었냐면 네.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스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지침서잖아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 하시던 분들이 일반식을 먹으면 안 된다랑 두려움이 너무 강한데 저라는 전문가가 이만큼 먹으면 살 안 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은 드셔도 마음 편안하게 드실 수 그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정도면은 괜찮은 양이다고 가이드를 정해드린 네. 거지 정답은 없어요. 저도 10쌈 먹을 때 있고 네. 20쌈 먹을 때 있고 치킨도 4조각 먹을 때도 있고 뭐 다 세보진 않지만 이제는 1인 1닭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네. 이런 구성으로 마인드 관리 반 그리고 네. 반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직장 생활하거나 평소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체형 관리법 그리고 통증 관리법 이런 것들로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가 다이어트 책을 한번 했었네요. 방탄커피. 방탄커피도 했고 최고의 식사도 했었고요. 아, 안선영 씨. 안선영 그랬구나. 했었고 네. 오, 네. 몇 번 했었습니다. 안선영님 팔로우 중입니다. 아, 네. 인스타 팔로우 네. 중입니다. 너무 또 열심히. 필요하시면 만나게 해드릴게요. 아, 왜? 선영이랑 친합니다. 네. 선영님. 근데 방탄커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방탄커피 집에 완제품으로도 두고 네. 먹기도 하는데 방탄커피가 이게 모든 다이어트법에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위장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 공복에 일어나서 커피를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위장에 상당히 해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폭식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매일매일 왕창 먹어도 위장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근데 방탄커피라는 요소로 내가 공복 시간을 오래 가져가게 되면은 공복에 커피 먹는 게 해로울 수 있지만 공복을 그 커피로 인해 오래 가져갔을 때는 공복으로 인해 얻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로 나는 살을 빼야 돼 해서 방탄커피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면 너무 좋은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저도 경험담을 좋아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샀잖아 내가 3박스를. 방탄커피. 네. 네. 그래서 2박스까지 먹었는데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어. 느끼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상큼한 것들을 더 찾게 돼가지고 더 많이 먹게 돼가지고 네. 한 박스를 제가 그냥 드리머님한테 드렸어요. 네, 그냥.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 그리고 그거 그대로 집에 있습니다. 아, 아침에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그거 그냥 카페라떼 대신에 아. 네. 맛으로 먹는데 맛있어가지고. 그게 고소한 맛은 있는데 그 왠지 모를 허기짐이 난 사라지지가 너무 않아서 느끼해. 저 근데 이거 전
그 제가 처음에는 직접 레시피대로 만들어 먹다가 네. 이게 저도 좋아져가지고 샀는데 그 레시피대로 만드는 거랑 완제품이랑 포만감 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달라요? 이건 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만들어 먹는 거는 정말 식욕이 깔끔하게 잡히고 그 이후로 몇 시간 동안 배도 안 고프고 힘도 났는데 오히려 공복 유지하다가 저는 그 완제품을 사놓고 아 공복 깨기는 좀 아깝고 카페라떼 먹고 싶을 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나면 오히려 음식을 바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다르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완제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그 괜히 아니, 제품 제일 비싼 거 로사님이 추천해준 걸로 샀어요. 제가. 네, 제품에 네. 비싸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저는 네. 그랬습니다 하는 제 이야기예요. 네. 저 또 커피 얘기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책에서 네. 아침에 뭐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를 한 10시 반 정도에 먹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커피 믹스를 좋아하거든요. 커피 아하. 믹스는 안 되나요? 안 이 질문을 돼요.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네네. 세상에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은 없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은 있어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없는데 내가 믹스커피를 매일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매일 먹었을 때 다이어트에 뭐 방해가 되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잔이냐 세 잔이냐 아예 안 네. 먹느냐에 따라서. 근데 내가 살 빼고 싶은 니즈가 아예 없고 나는 이거 먹었을 때 하루가 너무 행복해. 그럼 먹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이걸 먹는데 자꾸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것 같은데 먹고 싶어. 근데 먹고 후회할 거면은 안 먹는 게 맞는 거고. 네. 이렇게 자꾸 먹고 내 마음을 다시 살펴가면서 네, 네. 내가 좋은 선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저는 행복을 추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침 10시마다 먹어요? 거의 커피를? 하루에 한 2잔 정도씩 먹는데요. 맥심? 네, 맥심, 모카골드? 맥심 모카골드를 마시는데 주로 요즘은 덥잖아요. 네. 그래서 믹스 2개를 이렇게 넣고 뜨거운 물 살짝 붓고 우유를 살짝 넣고 얼음 넣고 이렇게 해서 아이스로 마셔요. 우유까지 넣어서? 진짜 맛있습니다. 칼로리 한번 폭탄이네. 드셔봐.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네. 어쨌든 탄수화물 비중이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살 빼고 싶은 니즈가 있잖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믹스커피를 먹고 만족을 할 거냐, 든든한 비빔밥을 먹고 만족을 할 거냐. 좀 이 중에 또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먹겠다는 거예요. 빙고. 그럼 저는 네. 이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하고 또 이렇게 해법을 내 생각으로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약간의 연구도 필요하고 뭔가 아이디어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얻으신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약간 신박하다 싶은 그런 대안들을 많이 내놓아 주시더라고요. 술 먹고 네. 다음날 폭식해도 어. 괜찮은 다이어트. 다이어트법에는 사실 그런 것들은 고려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건 안 해야지. 하지 이런 말라고 식으로 그러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을 때 연구도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셨을 텐데 어떻게 얻으셨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제가 그 한 4년 전에 헬스장에서 필라테스 선생님으로서 처음 일을 하면서 회원님들 식단 관리를 해드렸는데 그때 오히려 제가 타이트하게 식단을 정말 정석대로 짜드리고 검사를 하니까 이게 매일 검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식단이더라도 이분이 영원히 지킬 수 없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뭐 다이어트의 최고의 식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심리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하면은 팔로워분들이 질문을 또 엄청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제 개인 레슨 회원님들이랑도 심리상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저는 솔직히 여기 있는 모든 이야기 저한테서 찾은 거예요. 네. 네.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3년 동안 다이어터 강사, 필라테스 강사지만 다이어트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결국에는 저한테서 찾아서 네. 이렇게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하니 괜찮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렇게 막 내가 좀 몸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약속 생기면 반갑지가 않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너무 또 이제 뭐 케이크 이런 거 보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먹을까 말까. 이게 제가 어릴 때는 피자를 먹을 때 이거는 칼로리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예전에는 피자가 갓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낯설고 되게 이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막 좋아하면서 먹고 그냥 어릴 때는 정말 그런 것들 뭐 치킨은 그냥 너무 맛있는 거. 근데 지금은 막 칼로리 덩어리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너무 먹고 나서는 막 죄책감 들고 막 너무 심리적으로 그게 불행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근데 진짜 그렇게 느끼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대다수 아닌가.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저도 커피 믹스를 2개를 타서 네. 얼음에 막 찰랑찰랑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아는데 되게 그거는 거의 너무 참아서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얀 가루가 가득 싹 떨어지면 그냥 설탕물이지. 이건 다 설탕이야. 이건 먹을 수 없어. 크림 먹으면 막 죄책감 내변의 들고 막 그럴 때 이렇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이게 요즘 특히 한국 사회에 다이어트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살 빼야 된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다이어트 업체 이런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정보가 다이어트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 먹어야 돼. 하다 못해 식품도 다이어트 관련 뭐 다이어트용 피자, 다이어트용 뭐 있죠. 뭐 주먹밥, 핫도그 이런 거 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런 것만 먹어야 뺄 수 있어라고 자꾸 좀 전파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냥 시중에 파는 핫도그랑 다이어트용 핫도그는 소세지가 그냥 햄이냐 닭가슴살로 만든 소세지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닭가슴살로 만든 핫도그 먹고 내가 마음의 만족을 못하고 자꾸 일반식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겨서 지금 나도 불행하고 그거 약속 장소를 못 나가서 내가 계속 마음의 불안이 쌓이고 현재 만족도가 떨어질 바에는 계속 올바르게 먹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사실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사람마다 심리적인 불안 단계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다만 다이어트를 오래 실행하고 실패를 반복한 분들은 다이어트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식욕이 평균보다 훨씬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다시 다이어트 실패를 다시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솔직히 말씀도 드렸지만 어제 아침부터 떡볶이를 먹었다 했잖아요. 저는 심리적 만족을 오랫동안 잘 시켜놨기 때문에 떡볶이를 먹어도 기분 좋을 만큼 살이 찌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고 좀 식욕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더 참아야 돼, 안 돼, 약속을 나가면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단계에서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뭘까? 왜냐면 식욕이 불안하면은 고칼로리나 내가 참았던 음식일수록 터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빔밥에 밥 반 공기 덜어서 먹는 거는 한번 즐겨볼 만하다 싶으면은 그런 걸로 이제 조금씩 연습을 시작해 나가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은 치킨을 도전해 볼까? 2조각만 먹고 만족을 해봐야지 했는데 먹었다가 4조각을 먹고 5조각을 먹거나 1인 1닭을 했어요. 거기에 맥주도 마셔야 돼요. 맥주도 물론이죠. 맥주도 먹었어.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은 치킨을 적당히 먹을 수 있는 퀘스트는 못 깼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치킨을 먹을 때는 먹고 싶으면은 안 먹으면 또 병이 안 됐으니까 차라리 편의점에 있는 치킨 그거는 애초에 한 조각만 사 먹으면 되니까 참을 일이 없잖아요. 네. 좀 맛은 떨어져도 그걸로 만족을 시키던지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많이 먹으러 이렇게 잘 먹는 친구들이랑 가서 뺏기는 거야. 전투적으로 먹는 친구가. 그럼 그 자리를 즐기면서 치킨을 먹던지 혼자 한 마리를 시키면 안 되겠다. 이게 남겨두니까 나를 좀 불편하게 하네. 이렇게 진짜 내 일상을 좀 갖고 논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다이어트 정석으로 하라 그러면 제일 못할걸요?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고 제 냉동실에는 네. 닭가슴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이신 것 같고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탈 다이어트란 단어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제 탈 다이어트라고 말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탈 다이어트는 이것입니다라고 짧게 딱 설명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탈 다이어트는 많은 분들이 탈 다이어트를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으면서 살이 마법처럼 절로 빠진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탈 다이어트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행복하게 즐기면서 생활하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마음속에서 원성들이 난 찐다 계속 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분들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단도리를 해야
살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운동을 많이 해야 살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목소리 들려가지고요. 운동 그동안 많이 해서 살 안 빠졌잖아요. 음식 참아서 안 빠졌잖아요. 참느라고 오히려 마음에 불안이 생겨서 터지는 횟수가 더 많아져서 오히려 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설득시키는 거죠? 저희 이 친구 설득하면 이 친구가 그냥 이제 그 자유예요. 사실 내가 어떤 체중 관리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자유고 자기가 자기 모습이 좋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 좋으면 지속하면 되는 건데 드리머는 이게 편안히 먹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네. 너무 저는 존중합니다. 네네. 그래서 존중- 지금 하고- 역대급 몸무게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신고가를 하루에 한 번씩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니? 지금 슬슬 불행해지려고 해요. 그럼 이번 정부에 한번 맡겨봐. 네.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거야. 아마. 강력한 규제책으로 한번. 징역 아까 1년 이런 거 나와. 어때요? 그러니까 음. 뭔가 나는 이제 그냥 체중 관리 안 할 거야. 그리고 어. 그냥 나는 먹는 즐거움을 그대로 느낄 거야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제 어때요? 그랬는데 이것도 좀 정도껏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조금 들고 있는 게 체중이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원래 8모였다가 9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진짜? 그러고 나니까 음. 그러고 나니까 몸에 진짜 무겁지. 무겁고 네. 몸이 아파 관절이 그리고 막 맞아, 발도 맞아. 붓고 무릎도 이제 아프고 이게 왜 그런가 그건 나이 먹어서 그래. 그런 그게 뭐 그것도 있겠죠. 노화도 있겠지만 어. 급격하게 살이 찌니까 음. 몸에 무리가 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음. 이번에 또 책을 읽었잖아요. 어제 밤부터 한번 또 도전을 해봤거든요. 뭘 어제 그 책 네. 내용 중에 좋았던 게 폭식의 단계별로 뭘 해라. 있더라고요. 개별 기업법이요. 그게 뭐예요? 네. 그게? 그 중에 일단은 한 먹었구나. 3단계쯤 됐거든요, 어. 제가. 3단계 어떤 거죠?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어. 무릎을 최대한 올리면서 진짜 그 하셨네요. 운동을 어. 100회를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 200회쯤을 했어요, 어제. 근데 근데 배가 안 땡기고 막 여기 허벅지랑 엉덩이가 엄청 땡기던데 그러고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진짜 화장실을 편하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되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집에 있으면서 막 먹는 것만 먹고 잘 안 움직이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몸도 좀 무거워지고 자꾸 의욕도 좀 떨어지고 사람이 좀 더 게을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어서 책에 있는 거라도 실천을 좀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고 있거든요. 때마침 참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조금씩 해보려고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재밌어요. 가식 단계별이 1단계는 배가 꽤 부르다. 2단계 배가 엄청 부르다. 3단계 어저께 드리머가 여기까지 먹었죠. 배가 터질 것 같다. 네. 터질 것 제가 같으셨나요? 위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4단계 4단계 복부에 였던 것 통증이 같은데? 느껴진다. 5단계 4단계였나? 그럼 4단계 운동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네. 당장 토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이런 되게 섬세하게 음. 나누신 게 되게 장점이신 것 같아요. 이게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의 다이어트 니즈가 조금 갈리면 여성분들은 조금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사진 같은 그런 몸매를 많이 선호하셔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네. 남성분들은 정말 완벽한 핏 이런 것보다는 내 몸이 너무 무겁다. 이제는 좀 조금 빼야겠어. 이런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아프고 이런 거는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뭐 몸이 더 체력이 힘들어지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근육을 막 써서 막 하루 종일 움직이면은 내 몸이 힘들어 지쳐서 이렇게 하루 뻗을 거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거는 소화기를 그만큼 노동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살이 찐다는 거는 매일매일 내 소화기에 야근을 시키고 과업을 시킨 거잖아요. 그거를 몇 날 며칠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살이 찐 거고 뭐 살찐 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게 소화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루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장 건강이 좀 루즈해지면은 장 건강에 또 심리랑 뇌 쪽이랑 네.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서 내가 좀 늘어진다 그랬잖아요. 늘어지면은 늘어져서 정말 행복하게 쉰다 이게 아니라 나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누워있지만 정말 쉬지 않는 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라보다는 내가 그렇게 힘들면은 건강 관리를 하자. 네. 이렇게 살이 찌는 패턴은 몸이 힘들어지는 패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폭식 포금했을 때 각각 매뉴얼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거 믿고 계속 먹고 계속 마시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해법이 있다는 게 너무
아 이제 다이어트 망했구나. 이제 난 망했어. 그냥 내려놓고 그냥 먹을 거야. 이렇게 포기하려는 순간에 아니에요. 많이 먹은 날도 많이 마신 날도 방법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왜 술을 전날 많이 먹게 되면 다음날 환경적인 요소나 내 심리적인 것 때문에 음식을 또 많이 먹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전날 포금하고 안주 왕창 먹었는데 다음날 그 술 때문에 또 왕창 먹으면 이틀 내리 먹으면 3일차가 진짜 힘들어져요. 몸이 더 무거워져서 음식을 더 찾게 되는데 내 컨디션은 계속 더 안 좋아지고 또 살은 찌고 다이어트는 멀어지는 거니까 내가 포금은 했지만 다이어트를 이어나가고 싶으면 이날은 못 잡았어도 오늘은 잡을 거야. 근데 나 살 빼야 되니까가 아니라 내 하루를 위해서 다음 날을 위해서라는 일단 마인드를 가진 채로 음식을 먹기 전에 물 1리터를 꼭 챙겨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이 부족해서 그게 음식을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안 오니까 자꾸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수분을 보충해줘 버리면 그 다음에 해장을 해도 적당한 양으로 기분 좋게 해장을 할 수 있어서 일단 물 1리터를 마실 거고요. 샤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걸로만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샤워를 해도 피부로도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날 이렇게 포금하고 들어오면 안 씻고 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그 날도 정도까지 있고. 마셔본 적이 없어서. 돈을 부는 걸술 안 드세요. 이게 보통 안주만 먹습니다. 콜라를 마시죠. 보통은 이렇게 안 씻고 이렇게 세수를 억지로 하고 주무시기 때문에 다치면 이렇게 깨지지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또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샤워를 하고 정신이 맑아진 상태에서 먹으면 메뉴를 고를 때도 조금 더 나은 메뉴를 고를 수 있고 수분이 보충됐기 때문에 또 뭐 수분 부족으로 인한 과식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샤워 물 1리터 근데 거기에 가벼운 운동으로 땀 빼기를 하면은 컨디션이 맑아지는데 훨씬 빠르지만 또 많이 먹었을 때는 너무 어지러워서 움직이기가 싫잖아요. 그래도 이거 2개는 꼭 하면 좋다. 야. 공복 시간을 또 최대한 늘려야 되나 아니면 해장 막 뜨끈뜨끈한 걸로 막 속 풀고 싶고 막 이러면 어떡하죠?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해장국 먹기도 하고 해장국 선지해장국 이런 먹고, 거. 뭐. 공복 시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답이 없는 게 내가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해서 너무 허기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미친 듯이 많이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공복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안 내는 게 맞고 오히려 공복 시간을 많이 가져가서 극한의 허기를 딱 치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도 줄어들고 그래서 난 적당히 먹어진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전날 많이 먹은 게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다음날 공복을 오래 가져가는 걸로 칼로리를 태우면 칼로리도 태워지지만 내 마음이 더 편안하겠죠. 그 공복 시간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예전에 간헐적 단식 막 한다고 한때 열심히 했었잖아요. 뺐잖아요, 그때 좀. 엄청 그때 좀 그때 많이 빼긴 빠졌었잖아요. 했었는데 네. 그때 최고의 식사 우리 네. 책 한번 하고 한참 뺐었어요. 그때 한 네. 7kg 뺐나 8kg 뺐나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단기에. 그러니까. 몇 시간 하셨어요? 공복 시간을 제가 한 16시간 정도씩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시간 사이에만 먹고 나머지는 안 먹겠다. 12시에 먹으면 8시까지 먹고 12시. 그 뒤에는 그냥 물 정도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자꾸 뭔가 이게 먹고 싶은 걸 강제로 억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7시가 되면 8시 되기 전까지 막 쑤셔 넣어 몸에. 밥도 먹고 이젠 안 되는 시간이니까. 필요 이상으로. 어. 8시 전까지만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16시간 공복 유지하면 되니까 그때 막 폭식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요가 와서 망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이지은 작가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뭐라고 하셨죠? 간헐적 폭식. 간헐적 폭식.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내가 먹어도 되는 시간이랑 안 되는 시간에 대한 가이드를 정해서 이게 편할 것 같으면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전 간헐적 단식을 네.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거든요. 꾸준히. 그게 되게 좋은데 내가 빨리 살을 빼야 돼서 이걸 해야 되고 먹어도 되는 시간, 안 되는 시간 여기에 매진되다 보면 진짜로 안 먹어야 된다는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네, 실패 케이스가 나오죠. 그것도 다 과정입니다. 저는 네네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네. 그것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구나. 다음엔 다른 걸 해봐야지 하는 게 또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려놨잖아. 그래서 또 마음도 내려놓고 네.
뱃살도 늘어나고. 내려오는 행복해 것도 보여요, 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이런 아예 내려놓은 과정 속에서 네. 올라갔던 식욕이 점점 갈수록 편안해지거든요. 음. 이때 어떤 다이어트 방법 말고 그냥 나 밥만 반 공기 줄여볼까? 나 너무 늦게만 안 먹어야지 이런 것만 하나씩 접목시키면 살이 쭉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또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네. 저는 약간 되게 마음을 종종거리면서 빼고 음. 싶은데 잘 안 되고 제자리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이머 내려놨다는 데가 갑자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려놓는 단계가 네.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러운데? 포기하면 편해.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탈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온전히 먹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온전히 먹기가 뭐냐면 네. 보통 제가 집중하는 힘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거를 찾아냈는데 사람들은 멀티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A랑 B를 하면은 나는 A 하면서 B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A 하다가 그만두고 B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음식에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음식을 드실 때 TV를 보면서 먹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먹거나 나는 하루 종일 먹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에 뭐 먹고 싶다. 먹으면 안 돼. 먹고 싶다. 안 돼만 반복하면서 사는데 막상 먹는 시간에는 그 음식을 온전히 잘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반대로 안 먹는 시간에 자꾸 음식을 갈구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때리지 마세요. 제가 때렸나요? 말로 팩트로 때리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때리는 줄 알고 네네. 때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고 깨달아서 음식에 완전 진짜 이 음식이 뭐가 됐든 질릴 때까지 그 음식만 바라보면서 지금은 솔직히 편안해져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게 막 샐러드가 됐든 밥이 됐든 보면서 입에서 액체가 될 때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실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한번 그냥 꼭꼭 씹어 먹고 내가 지금 피자를 먹는다. 진짜 피자 한 조각을 피자 혼자서 노래도 없이 TV도 없이 피자 씹는다. 햄 느껴진다. 치즈. 진짜 이러면서 한 번만 먹어보면 그 음식이 질린다니까요. 그걸로 한 판 먹으라 그러면 그분은 힘들어서 못 먹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식욕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먹었구나. 그래서 뭐 참아서 식욕이 오른 것도 있지만 내가 대충 먹었으니까 만족을 못해서 식욕이 더 올랐구나. 메뉴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거는 방법적인 요소로 이것도 잘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 실제로도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 주변에 이렇게 친구의 남자친구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남자친구분이 엄청 많이 먹는데 제 영상을 보고 우리 오늘은 온전히 먹기를 하면서 먹어보자 하고 먹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1인분만 먹었대요. 원래는 막 두세 개씩 시켜두고 드시는데 자기 못 먹겠다면서 하고 1인분만 드셨다고 합니다. 약간 음식 명상 같은 느낌도 있죠. 맞아요. 네. 온 색깔과 그 식감과 맛과 향과 모든 걸 다 느끼면 이렇게 충족이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솔직히 정신없이 일상에 너무 바쁘니까 모든 끼니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음식에 대한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정말 그냥 오늘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한 번만 해보시면 재밌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대충 먹고 있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이 정도까지는 매일 못하고 사실 우리 이따가 점심 먹으러 가서 대화하면서 먹어야지. 이러면서 못 먹잖아요. 저도 잠깐 말 안 할게요.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매일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음식을 정말 그냥 음식 명상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꼭 가지자고 가지면은 그 이후에 시간들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네. 좋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다른 다이어트와 좀 다른 차별점. 네. 이렇게 좀 온전히 먹으면서 내 온전히 마음도 잘 챙기고 만족도도 높이고 행복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공감돼요. 하루 종일 먹을까 말까 해놓고서는 막상 먹을 때는 왜 대충 먹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먹는 둥 마는 둥 왜 그냥 진짜 저도 핸드폰 혼자 먹을 때는 애들이랑 먹을 때는 참지만 핸드폰 보면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러거든요.
진짜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먹을 때는 대충 맞아, 먹고. 맞아. 저는 그래서 실제로도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지면은 제가 먹는 양이 속이 편안할 양 이상으로 자꾸 먹고 그게 반복돼서 살이 찌더라고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체중이 좀 올라가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무거워진다 싶을 땐 큰일 나서 살 빼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요즘 어떤 부분에서 나를 못 챙겼지? 뭐 일을 너무 많이 했나? 휴식이 부족했나? 아니면 음식을 대충 먹었나? 이렇게 되돌아보고 하루 그러면은 내일은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온전히 먹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고 그걸 한번 다시 가지고 나면 바로 다시 식욕이 편안해져서 이유가 편안하게 흘러가요.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오히려 쪘을 때 샐러드 먹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지가 아니라 저 꼬르륵 했나 지금?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내 꼬르륵. 네, 1부 끝날 시간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제 배 알람은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 빨개지고 내가 왜 지금 아, 너무 정말. 재밌다. 네, 빠숑님의 배 알람이 네. 1부 마칠 시간을 알려준 관계로 네. 네, 1부는 이쯤 마무리하고요. 네. 2부에서 2부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빵순이에요. 뭐 저 빵 끊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밀가루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저는 면순이에요. 맞아요, 저 맞아요. 면을 먹어야 살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여쭤보고 싶고 또 네. 또 작가님의 하루는 어떨까? 그러니까 음. 일상의 루틴도 궁금하고 정말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정말 식사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머님의 일상과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간별 9시. 네, 제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